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분석하고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말씀만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뭘 봤냐 하면 물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 세월호 이후 그리고 최순실 사태 이후에 9년 그리고 9년 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클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3년 동안 언론에서 검찰에서 진짜도 있었지만 많은 거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미통당과 함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이제 미워하게 만드는 작업도 해왔잖아요. 그 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 민주당의 잘못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업들이 저는 9년 동안의 실정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선만큼의 승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기 저는 이게 답답하다, 역시나 안 돼, 문제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역으로 항상 어떤 선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국민들의 자기 정화작용, 자기 중심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작가님께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 되게 동의되는 게 지금 미통당 세력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석 이하를 가져야 되는 세력이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인가? 혹은 하나의 당이 200석 이상을 가지는 게 과연 건강한 일인가? 라는 걸 민주주의 관점 봤을 때 사실 그건 아닌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한 결과가 이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변민주가 170석이나 180석 사이에 나오는 거. 이걸 통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키면서 너희 잘해라라고 어느 정도 100% 신뢰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좀 민주당에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준다. 특히나 정말 막 가슴 아픈 얘기지만 대구로 돌아볼게요. 그 저희가 지선 때 대구에 그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지지도가 32~33이라 볼게요. 근데 이번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개인기를 제외한다 그러면 좀 개인기가 뛰어나셨던 그 김부겸 후보님, 그리고 중남구의 이재용 후보님, 그리고 청년으로서 막 선거운동 굉장히 잘했던 서지현 후보 정도하고는 24% 선이에요. 그게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10%가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보수 결집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결집은 이미 다 되신 상태예요, 보수들은 이미. 근데 그러면 중간에 중도층에서 1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층이 애매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언제든지 자기 신이 지지한 정당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은 1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60대 이상이시겠습니까? 50대 이상이시겠어요? 50대, 60대, 70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90% 이상 심하면. 맞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이게 선거 와중에 모 후보님의 그 연령별 지지율을 봤거든요. 20대, 30대까지가 이제 비슷하거나 차라리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보수적이었던 분들께서 조금 이제 역사의 뒤편 사라지시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번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왜 20, 30대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가, 왜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모르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다가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청년들의 대구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통당이랑 다르지 않거나 더 심한 정도예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가 아는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가까지 얘기를 저는 청년들과 청년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 신뢰를 만들어냈냔 말이죠. 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또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처절하게 반성하는 또 그 결과라는 걸 봐요. 사실 지난 몇 번의 총선 대선 자주 그랬거든요. 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중간한 결과, 정말 의도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균형작용, 그게 이번에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말 제대로 된 선거운동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년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고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고, 더 이상 전만들 문제니까 우리 찍어달라, 이거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다당제를 지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미통당 세력을 80석 이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120석이 나오잖아요. 80석만 나와도 미통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세력이에요.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자꾸 지금처럼 너무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당들을 안고 다른 달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의 말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말들이 자꾸 나오고 모여서 거기서 진짜 국민들이 입맛 싫으니까 여기 찍는 게 아니라 입맛 싫은데 저기 좋은 놈이 했네 사람 찍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적대적 공생, 이 사람을 미워해서 저를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는 얘기로 승부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을 드리면 또 속상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린우리당에 정말 실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이었죠. 근데 이해찬 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랑 싸워버렸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게 저는 이해찬 총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억울하고 더 잘못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상대 당을 위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둘이 이 사람이 답답해,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 잘못에 대해서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짓말하는 미통당 혹은 미통당 지지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싫어요. 근데 그분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나를 용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나쁜 말, 내가 하는 거짓말도 용인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저는 권영진 시장이 그 재외 투표를 했잖아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자기 살던 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 사시는구나. 중구인가? 근데 또 서울에 사니까 또 딴 데 산다. 이런 유언부여를 우리가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해명이 나왔는데도 또 그거를 또 막 희화화하고 이러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바로잡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누가 하는 방식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같이 될까요? 자,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당을 불신하고 싫어하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물론 정말 자들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우리 이만한 잘못으로 가지고 얘기하냐 하지만 그거는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들하고 싸울 땐 변명이 될 수 있죠. 국민들하고 만날 때는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행동은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욕 제일 못 먹겠다. 자, 정봉주 씨가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특히나 모 후보가 모 아들이라는 이유로 저는 우리 당에서 비례후보가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을까요? 그 자료들도 다 남아 있어요. 그 공격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이쪽에서 받아치기를 하나 하니까 막 공격이 들어갔어요. 누가 하던 방식입니까? 우리가 싫어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막 우리 민주당 막 공격했다가 우리가 몸부림치면 거 봐라 저 새끼들 똑같잖아라고 했던 거. 그렇죠? 저 사람들은 늘 우리를 공작하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는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거를 다르길 발라지길 바라고 다른 거를 만들어낸다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먼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행동이 싫다면 그들에게는 싫다 하는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다른 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할게요. 그만 해도 이제 점점 더 네거티브를 줄이려 하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비전을 만들려고 하고 또 제일 큰 게 제발 얘기하기 전에 정말 먼저 들으러 다니려고 생각해요. 그만 얘기하고 많이 들으러 다니려. 정말 대구 청년들이 뭘 원하는가, 대구 예술인들이 뭘 하는가, 대구 시민들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는, 그리고 그 들음으로 겸손해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내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는. 이게 지금 제가 수개월 동안 답답하게 마음에 담아왔던 얘기예요. 예.